이번엔 노아홍수 전기의 지질학적 증거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석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석탄은 한마디로 탄화된 나무 화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숯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무를 공기 중에 태워버리면 숯이 되지 않고 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숯을 만들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먼저 공기를 차단시켜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석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먼저 공기가 차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은 거죠. 석탄을 현미경으로 보면 나무 둥치라든지 나무 줄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나무 껍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석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과정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무 자체와 나무 껍질이 어떻게 분리되었을까 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나무들이 늪지에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됐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모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공기가 차단되는 과정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하나는 만약 그렇게 해서 석탄이 만들어졌다면 나무 자체보다 나무 껍질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석탄들은 나무 껍질만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늪지 이론, 습지 이론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바로 홍수 이론입니다. 노아홍수와 같은 전지구적인 대격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때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이들이 그 물 위에 마치 매트처럼 떠다녔을 것입니다. 이때 나무 껍질들은 느슨해지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가라앉고 그 위에 혼탁류가 덮친 것이죠. 그 이후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지금의 석탄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이론입니다. 이러한 전지구적인 홍수 모델은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석탄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탄화된 모습들, 나무 껍질들만 쌓여있는 것, 그리고 해양 화석과 같이 발견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지층과 반복적으로 석탄이 발견된다는 점 등입니다. 이들이 모두가 전지구적인 노아홍수에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이 오랜 세월에 걸쳐 탄화되어 형성되었다는 것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석탄은 실험실에서 수분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1964년에 데이비드와 스페크먼은 단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석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앞에서 지층의 형성 과정을 예로 들었던 세인트헬렌산이 화산 폭발했을 때 석탄이 홍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그 근처에 있는 호수로 밀려왔는데 스피릿 레이크라고 하는 호수에 약 100만 그루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거기 가보았을 때 나무들은 여전히 떠 있었지만 나무 껍질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무 껍질들은 무거워서 밑으로 모두 가라앉아 버린 거죠. 나중에 호수 밑바닥으로 스쿠버를 해서 들어가 보았을 때 그 밑에 약 1m가량의 나무 껍질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탄 또는 토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석탄이 되는 거죠. 이는 나무 껍질이 가라앉고 혼탁류가 쌓이고 또 나무 껍질이 가라앉고 혼탁류가 쌓이는 반복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석탄의 모습들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엄청난 나무 껍질들이 가라앉고 혼탁류가 덮치는 전지구적인 대격변, 바로 노아홍수만이 설명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시 하나님께서 땅을 다루시는 장면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아홍수는 바로 땅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이전에 땅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의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out form and void인데 무질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형태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며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복잡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한편 셋째 날에도 땅에 대해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기존의 묻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땅과 노아홍수 때 만들어진 땅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석입니다. 창세기 1장 땅이 만들어질 때는 아직 생물들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화석이 들어있기가 아주 어렵겠죠. 그러나 노아홍수 때는 이미 생물들이 존재했고 이곳에 흙들이 매몰됐기 때문에 많은 화석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의 지질학적으로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 경계입니다. 퇴적층을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면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다가 어느 순간 돌들이 단단해지면서 갑자기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질학자들도 이러한 지층의 분명한 차이점을 쉽게 관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지층을 선캠브리아기 지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고생대 지층의 제일 하부가 캠브리아기 지층인데 그 이전의 지층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창조과학자들은 이 화석이 발견되는 아래 지층을 홍수 이전의 땅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부터를 홍수 때의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분명 이 뚜렷한 경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랜드 캐년이 바로 지구상에서 이 두 개의 지층의 경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층들이 겹겹이 쌓여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화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그 위의 지층이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층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땅들이죠. 또한 홍수 이전의 땅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첫째 날과 셋째 날의 땅입니다. 첫째 날의 땅은 성경에서 아주 복잡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셋째 날에는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묻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며 바로 혼탁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첫째 날의 땅, 셋째 날의 땅, 그리고 노아 홍수의 땅으로 쉽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첫째 날의 땅과 셋째 날의 땅의 경계도 잘 보여지고 셋째 날의 땅과 노아 홍수의 땅의 경계도 잘 보여집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곳이 첫째 날, 셋째 날, 노아 홍수의 땅의 경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지층은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평으로 놓여 있는 지층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노아 홍수의 땅입니다. 이곳에서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계시의 책 성경을 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볼 때면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라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땅의 구분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노아홍수 후기에 대한 지질학적 증거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잠겼던 물들은 언젠가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들이 빠지는 과정과 마르는 과정을 묶어서 우리는 노아홍수 후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노아홍수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땅들이 부서지고 깨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과 함께 혼탁류를 이루며 앞에서 홍수기 전기의 지질학적 증거로 다루었던 지층, 사층리, 화석, 석탄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창일했던 물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먼저 바람으로 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3절에 쓰여 있는데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은 산들을 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깎여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지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세요? 산들의 모습을 보면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파라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골짜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깎여서 만들어질 수 없고 이 사건을 만들 만한 엄청난 에너지를 경험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유명한 지형학자 중에 하나인 핵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산과 강의 모습은 언젠가 형성된 이래로 그 모습이 거의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지금의 산과 강의 모습은 시간이 아니라 언젠가 이들을 만들 엄청난 에너지를 경험한 이후에 그 기본적인 틀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지형학 책으로 잘 알려진 산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산들의 모양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는 사막이 보여주는 선상지가 있습니다. 선상지는 가파른 곳과 완만한 곳 사이에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관찰이 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상지는 오늘날 일어나는 자연 과정으로 형성될 수 없으며 엄청난 양의 흙과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구의 대륙이 하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대륙이동설, 판구절원, 해저 확장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용어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지구의 땅덩어리들이 서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예전에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서양이 만들어지며 나뉘어진 것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해저가 낮아지고 넓어지며 반면에 대륙은 높아지고 면적은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륙이동설 또는 해저 확장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다는 넓어지면서 낮아지고 그리고 육지는 좁아지면서 높아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에너지는 대단했겠죠. 그리고 지금의 산과 계곡과 강들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기존 지질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창조과학자들도 대륙이 이동하고 해저가 확장했다는 것에는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움직이는 속도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아주 빠르게 확장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많은 지구 물리학의 논문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 많은 물들이 모두 바다로 빠져나갔었을까요? 아마 덜 융기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곳에는 많은 물들이 호수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 호수들은 노아홍수 때 물이 빠져나간 이후에 연이어서 터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랜드 캐년은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랜드 캐년 북쪽과 동쪽에는 거대한 호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호수는 아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뉴멕시코에 걸쳐 있는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크기가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거대한 깊이 있는 그랜드 캐년 협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964년에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이 그랜드 캐년이 콜로라도 강에 의해서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노아홍수 말기, 물이 줄어드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다가 낮아지고 넓어지는 과정 가운데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해저가 모두 용암으로 덮여 있다는 것과 그리고 대부분의 퇴저감들은 화산에 의해 가지고 많이 뚫려 있다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해수면은 지금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많은 증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홍수 말기에 물이 빠져나가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 바람으로 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여러 증거들을 통해 노아홍수 말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빙하시대가 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지구적인 단 한 번의 심판 사건인 노아홍수를 확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물들의 시체인 화석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물로 심판하셨던 그 사건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말세에 두 가지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조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창조된 이래로 세상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며 노아홍수 심판을 믿는 과거에 대한 믿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노아홍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그리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좋았던 곳을 그리는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